진짜 제가 어제 아이쌤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우황청심 드셨냐고 드셨대요. 30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제 제가 1회 때는 강의를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로 올라온 글을 보니까 떠셔는 걸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되더라는 어머니 댓글이 있었어요. 아이쌤님 강의를 보면서 우황청심은 1개 먹으면 떨리나 보다. 난 2개 먹어야지. 그랬는데도 떨리네요. 한글떼기가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방법들이 모든 아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에겐 적용이 되었던 방법이 저희 아이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떼기를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연수를 키우면서 했던 그 방법들을 어머니는 원하실 테다. 그런 방법들이 안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가 느끼고 가시지 않을까. 그럼 제가 그 느낌만 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연수에게 적용했던 방법들 모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좀 통문자부터 시작해서 쉬운 단계 책으로 끝나는데요. 지금 연수가 27개월 한글 떼기 시작해서 30개월 때 한글을 끝내고 32개월 때부터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32개월 때부터 책을 읽었는데 지금 43개월이고 이윤기 씨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읽어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가 처음 한글 떼기를 시작할 때 이 시중에 보면 IQ 이크 스티커북이라고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20개월 지난 아이가. 처음에는 이걸 보고 지문을 읽고 거기서 이제 그 정선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스티커북에 있는 그 스티커를 뜯지도 못했어요. 20개월짜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저희는 7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질문 읽고 해당되는 그곳에 정성대로 조금만 나가도 아이가 화를 내요. 정확하게 그 맞출 정도로 7개월 동안. 얼마나 반복했겠어요, 이걸.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다 안 거예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스티커를 보면 그냥 반사적으로 스티커 책은 사는데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 와서 펼쳐놓고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스티커를 된 한글 글씨가 있다면 금방 떼겠다. 그전에는 한글을 왜 떼야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단지 놀이가 스티커를 좋아하니까 그걸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알아봤더니 한줄 교재가 그렇게 스티커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책이 왔고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희 집에 아이랑 수업하기 전에 한 번 와서 저희 아이 어떤 차로 봐주세요 그랬었거든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 회사에 전화하셨을 때는 8개월 만에 아이가 뜬다고 아마 회사에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랑 만나서 한글을 쓰다 보면 1년이라는 과정이 걸려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1년보다 훨씬 더 길게 한글 떼기를 익히게 돼요. 저 이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저희에서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책만 반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놀이도 반복을 싫어해요. 얘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이걸 1년 동안 하자니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책을 다 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글 떼줘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는 동시에 병행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어떤 한글 체계를 잡고 그렇게 한글 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수랑 한글을 떼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제가 알아야지 한글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시중에 파는 한글 책들을 다 섭렵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이 그랜도만 박사의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책과 그리고 푸름이 어머니께서 푸름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는 책에서 짧게 한글 땡 가르치는 책이 몇 페이지 있거든요. 그거랑 제가 수치단 막고드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엄마 글방 시리즈로 굉장히 많은 책들을 폈어요. 영세교육, 비영세교육의 비밀, 영세교육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그분도 영세교육을 찬성하시는 분인데 그분들 책 보면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 놀이, 음악, 영어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접근할 것인가 방법들이 있어요. 책은 10권이 넘는 책에서 그 책들을 다 제가 특히 한글 떼는 거 관련해서 그걸 다 다시 읽고 그리고 또 엄마 글방 시리즈에서 김효정 씨가 썼던 한글 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육아 제공에서 자료를 줘서 엮었던 엄마 2살 만에 책벌레가 됐어요.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통문자와 낱글자를 병행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알고 있는 사물을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있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물을 카드로 만들어서 가르치자. 그리고 아이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를 개발하자.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지 말자. 4가지였습니다. 통문자와 낱글자를 병행하자는 건 한글 떼기
그 놀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준비 같은 작업인데 저희 연수는 12개월 때부터 책을 읽을 때 책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짚으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심플하게 글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낮자를 이렇게 하나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개념도 있었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소연 교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많은 아이들이 통문자는 잘 진행되어 오다가 낮글자로 넘으면 다 주춤 안 돼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님이 오면 자기는 딴 짓을 한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시지다 막고도랑 박사도 실험을 했대요. 이번 자기 아이들 모든 변이는 다 똑같고 틀린 변이 있다면 한 문자는 통문자만 가르쳤고 총문자로 시작했고 나머지 한 그룹의 아이들은 통문자 낮자를 병행해서 누가 먼저 책을 읽느냐 통문자 낮자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책을 먼저 잘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통문자만 가지고 시작했던 아이들이 훨씬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나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통문자를 가르치면서 낮글자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작은 통문자를 하시고 그냥 통문자 계속 나가시는데 책 읽어줄 때라든지 지나갈 때 아이 이름 정도는 아이가 흥미가 있어 하니까 정연수 숫자네, 정연수 연자네 이런 식으로 짚어주면 아이가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알고 있는 사물을 문자로 가르치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야 어여 가르치지 않고 기억력을 가르치지 않고 사과라는 통문자를 주는 이유가 아이 머릿속에 충분히 인지가 떠오르고 있는 단어를 가르칠 때 아이가 빨리 흥미롭게 빨리 받아들인다는 집중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정수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에게 아이가 정수기 글자야 정수기 하면 아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매치가 글자와 그림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걸 또 한게 느꼈던 게 이제 한윤선 선생님께서 저희 연수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청소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딱 보시면 그 놀이가 끝나기 전에 수업이 15분인데 다 외웠어요. 그 단어들을. 청소기만 못 외우는 거예요. 청소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기 못 외우는 걸 보면서 그 말이 맞구나. 왜 통문자로 시작하고 아이어여 가르치지 않는구나. 제가 실제로 느꼈고요. 그 다음 아이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놀이를 개발하자는 건 놀이로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까 푸르미 엄마도 말씀하셨을 텐데 좋다 그럼 어른 놀이를 좋아할까? 아이가 사냥 놀이를 한번 적용했대요.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냥을 떠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글 통문자를 보통 300, 400을 떼고 낮글자로 넘어가는데 300까지나 되는 통문자를 모두 사냥할 수 없어요. 흥미를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목별로 분류했어요. 옷, 생선, 그리고 야채,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 연수 물건, 아빠 물건, 현지 물건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을 딱 정해서 그 항목별로 다 다른 놀이를 적용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끊이고 흥미를 가지고 한글 떼기를 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지 말자는 이건 제가 한글 떼기에서 감히 대원칙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도 포함되는 건데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어른들도 야, 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눈초리를 보내면서, 아이야, 이 사과가 어딨지?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을 아이도 느낀다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날 실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 물어보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엄마 어떻게 알아요? 애가 알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저는 유머가 없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재미있게만 하시던데, 저는 생활 속에서 별로 아이를 웃기지 못했거든요. 감칠해주는 이런 거 말고 말로써 웃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푸르미 어머니는 생선 가게 놀이를 하면서 생선을 이렇게 아이에게 글자를 고등어, 문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푸르미가 고등어 갖고 와 했는데 문어를 가지고 오면 아직 장사 말아먹겠어요 그랬다는데 저는 이걸 제 속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만했다가 섣불리 나 틀리니까 엄마가 장사 말아먹겠다고 나를 감히 협박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느낄까봐 나는 이 농담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봤더니 애가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칭찬했어요. 제가 문어 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고등어 할 거면 제가 고등어 살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고등어를 찍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노출시키는. 저는 이렇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끌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 부분은 통문자에 잘 진도 나오던 아이가 낮글자로 넘어왔을 때 주춤거리는 것과 한글 떼기가 다 끝났는데 혼자서 책을 읽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고 툭 떼고 기다리면 안 되고 아까 푸르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동을 걸어줘라 이런 부분으로서 무조건 기다려줘야 하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 무조건 칭찬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지 말고 이것만 잘 지키시면
아마 한글 떼기 쉽게 다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트 엄마들은 책을 워낙 많이 읽어주시는 분이고 아이가 항상 문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어릴 때부터 뭐 태어난 아이에게 문자 보여줘서 돌 때 뗄 수 있겠지만 12개월이나 걸려요. 저는 이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느낌이 크게 다랬을 때 그때 잠깐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 엄마도 힘들지 않고 아이도 힘들지 않고. 저희 연수가 처음 글을 잘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낭낭한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너 어쩜 이렇게 책을 잘 읽니?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어? 했더니 나 스스로 배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만들었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먹글자로 가르쳤어요. 이게 마분지 4분의 1 크기고요. 마분지 문구점에 가면 파는데 4분의 1 잘라서 프린터로 변명조 120 크기로 아주 멀리서 봐도 확 눈에 띄어요. 놀다가도 한 번씩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든 카드는 기본적으로 마분지 4분의 1 이게 통문자 규격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했던 건 동물이었어요. 동물이 아이들 책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담 없이 아이가 시작할 수 있겠다. 게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냥놀이를 한다니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동물놀이 했는데 저희 장롱을 이렇게 문고리가 3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노끈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2군데의 줄이 나와요. 거기에 2개씩 카드를 매달아요. 빨래집게로 꽂거든요. 제가 장롱을 들고 올 수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연수야 엄마하고 사냥놀이를 해볼까? 그래요. 그럼 연수가 네! 그래요. 싫다고 할 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엄마가 사냥할 때 필요한 준비물도 챙겨갈게. 그러면서 카드 저희 연수는 동물 카드만 인지가 되어 있었던 게 50가지거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들이 50가지 카드를 만들고 아이가 얼마큼 좋아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카드는 충분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이가 또 있는데 카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하자 흐름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놀이에 만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놀이에 대한 카드는 충분히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카드 가지고 올게. 그러면서 문구점에 저희 연수 가르칠 때만 해도 300원이었는데요. 지금 5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걸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야 잘 봐. 코끼리 한 번 더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사자, 토끼, 이거 호랑이 잡아갈 거야.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글을 많이 접했던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 이 아이가 카드에 눈을 한 번이나 더 두면 그럼 자연적으로 익히게 돼요. 이 놀이 10분도 안 걸리는데 10분만 애가 다 알아요. 저희 연수는 50가지 동물을 한 30분 놀았는데 그만 다 익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조건 아이에게 많이 보여만 준다.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면 익힌다. 이번 믿으시면 잘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사냥해볼게. 엄마는 코끼리 먼저 잡을 거야. 잘 봐. 엄마 사냥 잘하나? 자, 코끼리. 슝! 코끼리 잡았다!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가 이제 흥분돼요. 재밌는 놀이를 하나보다. 그래서 그런데 한 번만 보여주고 안 되잖아요. 자꾸 노출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을 끄는 겁니다. 연수야, 코끼리 피났어. 어떡해? 엄마 피난 줄 몰랐는데? 연수야, 휘시로 닦아주자. 코끼리야 미안해. 어떡해? 코끼리 아파서? 연수가 코끼리 연고 발라줄까? 그래요. 그럼 연수가 연고를 빈손이에요. 바닥에 발라준대요. 빨리 발라줘. 글자를 가리면 안 되니까 살살 아프니까 코끼리 살살 코끼리 미안하다. 이제 반창고도 붙여주자. 그래요. 그럼 반창고도 탁 붙입니다. 우리 코끼리한테 뽀뽀도 주자. 계속 코끼리를 보여게. 그럼 코끼리 뽀뽀도 해요. 그럼 이제 신나면 나한테도 해줘야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자로 넘어갑니다. 이제 엄마가 사자 잡아줄게.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자 퓨! 사자 잡았다! 그러면서 자 이제 사자 큰일 났네. 또 피나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또 막 피를 닦아주고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부르고 무조건 노출시키면 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냥을 한대요. 그러면 연수가 딱 잡았어요. 신났어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호랑이 잡아줄래? 그러거든요. 연수가 좋아 하면서 탁 잡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를 잡았어요. 연수 어떻게 알았어? 엄마 호랑이 잡고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토끼 잡았다. 연수 대단하다. 엄마 마음도 잘 알고. 연수 정말 놀라워. 연수 엄마가 통해. 그래서 토끼 하면서 토끼를 짚어줘야 돼요. 그래야 토끼를 아니까 토끼 잡았네. 이거 놓고 엄마가 야 토끼 하면서
네, 그러면 호랑이가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서슴팔지도 모르니까 우리 호랑이도 잡아주자 이런 식으로 호랑이도 한 번 더 언급해주면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그냥 다 붙잡고 익히게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이걸 다 익히거든요. 그게 모르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래서 약간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뭐 얼룩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 이미지가 덜 떠오른 단어 같은 거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 다음날 또 확인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자기가 아는 카드 3개를 꽂고 모르는 얼룩말을 꽂아요. 다 찍어달라고 나머지 남은 게 얼룩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룩말 찍은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동물놀이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생물을 했어요. 바다 생물 같은 경우는 낚시놀이를 했는데 여기 카드에다 클립을 꽂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에게 우리 낚시놀이 할까? 그래요. 그럼 연수가 좋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둘째 출산하고 살 빼려고 훌라후프를 했는데 그 훌라후프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걸 다 깔아놓고 여기가 바다예요. 때로는 훌라후프 대신에 수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걸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말아서 이렇게 고등어를 던져요. 바다 위에. 고등어 던져놓고 새우도 던져놓고. 그런데 낚시를 해야 되면 클립을 꽂아놓죠. 클립을 꽂으면서 자 고등어도 클립 꽂고 자 굴도 클립 꽂고 하면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새우도 꽂고 이렇게 꼽았어요. 자 이제 낚시하자. 그래요. 아이가 좋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낚시는 나무젓가락에다가 실로 연결해서 자석을 이렇게 매달았거든요. 이게 이제 낚싯대예요. 자, 연수야, 오늘은 고등어 잡아볼게. 엄마 얼마나 잘 잡나 봐. 그래서 고등어를 툭 잡아 탁 올려면 어른은 손과 눈 조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에 툭 낚아올릴 수 있지만 아이는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한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고등어에 한 번만에 잡지 마시고 고등어 어디 갔나? 연수야, 고등어. 고등어 잡아. 여기 있는데. 왜 안 걸리지? 고등어. 이 녀석이 팔딱팔딱 뛰네. 이놈은 고등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탁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는 고등어라는 글자에 노출되면서 고등어라는 단어를 익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시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낚시하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연수야, 엄마, 문어 잡아줄래? 그럼 연수가 문어를 잡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 낚시놀이 같은 경우는 손 조작 능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분명히 문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클립은 고래랑 툭 걸려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얘는 이거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빛과 카드, 아이가 어디로 반응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면 실수로 잡아도 어머나 막 문어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연수는 문어 잡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고래가 나 잡아가세요 하네. 웃기는 고래네 이 고래. 그래서 아이를 인정해 주시면 아이는 기분 좋게 그 다음 놀이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바다 생물을 끝내고요. 채소 놀이를,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채소 가게 놀이를 했어요. 여기 이제 연수야, 오늘 우리 채소 가게 놀이 하자. 그래요. 그러면 연수가 좋아. 그래요. 그럼 엄마가 준비물 챙겨올게. 하면서 저 앞치마 가져오고, 연수 앞치마 가져오고, 그 비닐팩 있잖아요. 투명한 비닐팩. 그걸 가지고 오고,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커다란 등받이 베개가 이제 자판대예요. 시장 자판대인데, 이제 그 자판대 위에다가 고추, 엄마가 먼저 곧 시장 가게 아줌마 할게. 고추, 콩나물, 배추를 엄마가 팔 거예요. 자, 엄마가 장사하는 거 잘 봐. 아줌마, 채소 사세요. 오늘 싱싱한 채소가 들어왔어요. 저 고추. 고추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 빛깔 좀 보세요. 파랗고 빨갛고. 파란 고추는 쌈장에 툭툭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빨간 고추는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 썰어가지고요. 맛있는 나물 무칠 때 약간 넣어주면 향이 너무 좋아요. 아줌마 이 고추 사갔어요. 고추. 그러시고 콩나물. 이 콩나물도 얼마나 맛 좋은데 이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콩나물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쏟아부어요. 콩나물 글자를 다 익히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는 콩나물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수가 자기가 이제 야채 가게 아줌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줌마 배추 주세요 하는데 배추를 못 찾잖아요. 그럼 빨리 좀 재빨리 배추 여기 있네. 요놈은 배추. 왜 이렇게 통통해요? 아줌마 가게는 싱싱한 것만 정말 갖다 놨나봐요. 아줌마.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모를 때는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서 한 번 더 노출만 하면 아이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짚어주시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실험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놀이에 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채 장터 놀이를 하는데 이걸 많이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구점에 가면 라벨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양하거든요. 이 라벨지를 사서 이게 돈이에요. 이렇게 적어놔요. 손님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손님에게 이 돈을 그러니까 감자를 샀을 때는 감자 스틱을 뜯어서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감자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기 만약에 고추라면
아줌마, 고추 사시겠어요? 하면서 제가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그 투명한 비닐팩에다가 아이가 볼 수 있게 고추를 아줌마 천천히, 아이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추 여기 있어요. 돈 더 주셔야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아줌마. 장사 망해요. 하면 연수가 막 열심히 찾습니다. 이 고추가 어딨냐, 이렇게 생긴 고추가 어딨나 하면서 막 찾아요. 그러면, 고추를 연수가 떼줘요. 고추를 뜯어서, 저는 지금 앞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그 위에 탁 붙여줘요, 연수가. 아줌마 고맙습니다. 이거 돈 가지고 우리 아기 장난감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고추도 너무 좋아하면서, 고추를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킬 수 있도록 아이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채 가게로 했었고요. 과일 가게도 이거랑 비슷하게 했었는데,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이렇게 붙어 있다면 약간 방법을 다르게 해요. 처음은 우리 지금 싱싱한 과일 왔어요. 아줌마 이 빨간 사과 보세요. 이 빛깔 보세요. 정말 멋지죠? 세상에 이거 먹어보면 상큼하게 더 맛있어 이 사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 놀이가 애를 지겨워한다면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했었는데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 장사합니다. 아줌마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내가 아줌마를 위해서 여기 맛있는 포도 아이스크림 오늘 새로 나왔어요. 항상 한 번씩 짚어주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아이스크림 똑같은 걸 연수가 손님이 한 개 들고 있고 제가 들고 있어요. 아줌마 어떤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여기서 보면서 이거 수박 드릴까? 포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연수가 포도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포도 아이스크림 만들게요. 하면서 포도를 다 뜯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라벨 주니까 붙거든요. 포도 글자가 보이도록 다 감아요. 포도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겠죠? 하지만 나 한번 먹어보면 주면 안 될까?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을 잇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빨아봐도 안 돼요, 아줌마? 안 돼요. 그래요. 어쩔 수 없지. 그럼 돈이나 주세요. 포도돈. 그럼 연수가 다시 포도를 찾아서 돈을 저에게 줘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했었고요. 그 다음 했던 게 이제 꽃인데 저희 연수가 알고 있는 꽃은 종류가 약해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10가지도 저 놓치기 싫은 거예요. 민들레, 진달래, 얼마나 꽃, 낙글자, 독특한 낙글자를 꽃 아니고서 가르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나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문구점에서 그려서 색칠해서 코팅을 했는데 나비의 특징이 대롱을 빨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에는 고무 밴드로 이렇게 묶었어요. 테이프로. 그래서 제가 연수가 놀고 있을 때 꽃을 미리 이렇게 붙여놔요. 꽃 종류를 4가지 정도 붙여놓고 노래를 불러요. 나비야 어디서 맛있는 진달래 냄새가 나는데 어디 있지 진달래 하면서 진달래를 빨아먹어요. 여기 진달래가 있다. 야 맛있는 진달래. 이 진달래 꿀은 정말 기똥차게 맛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달래, 민들레 다 해바라기 꽂아주는 거예요. 애가 그 글자를 볼 수 있게. 만약에 연수가 글자를 안 보고 있다면, 이렇게 관탄사가 들어가면서 진달래, 꽃에 노출시키면 아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요. 그러듯이 아이를 알고 있나 안 알고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나비가, 민들레 꽃을 먹고 싶대요! 이러면 민들레 꽃을 지가 먹으러 가요. 그런데, 이 꽃 먹는 거에 재미 들여서 그냥 무조건 돼요. 내가 말하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더라고요. 이때는 또 아이를 쫓아가야 돼요. 엄마는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제 생각을 주장한다면 아이는 그게 이제 이건 재밌는 놀이가 아니고 아이에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글 떼기 총 과정을 거치면서 무조건 아이를 따라갔어요. 이것만 지키신다면 그 아이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얻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한글 떼기가 쉽게 연수 말대로 스스로 뗐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가 무조건 이렇게 찌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 민들레 꿀 먹었네. 진달래 꿀 먹었네. 민들레도 맛있고 진달래도 맛있고 막 계속 연수가 짚는 것마다 제 이름 다 불러줬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따라갔었고요. 곤충도 마찬가지 잠자리 곤충 종류가 있잖아요. 곤충 꽤 많이 알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팅했는데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손가락 끼고 개구리 혀가 내리는 걸 이렇게 코팅을 해서 맛있는 메뚜기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이렇게 탁 메뚜기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비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리 없이 곤충까지 끝냈었고요. 어느 날 연수가 또 사냥을 가겠대요. 동물 다 끝났는데 다 아는데 나는 한 개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데 또 사냥을 한다게요. 그래서 그래 하다가 제가 여기서 잠깐만 기다라고 항상 준비해놨었거든요. 여기 글자 이렇게 처음에 마분지 그냥 하얀 거 준비해놨었고 4분의 1등분 했었던 걸 준비해두었었고 또 연수에게 먹는 거 쫙 다 프린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먹을 거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새를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새 종류를 쫙 그래서 이번에는 새 사냥을 따라보자 해서 마찬가지로 동물했던 것처럼 새를 쫙 프린트 나갔더니 연수가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했었는데, 장소랑 이름은 스토리텔링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자면, 연수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다 했었거든요. 낯글자 새로 가르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짜장형, 정연수, 아빠 식구 이름 기본이고, 피글렛, 도깨비를 붙이면, 그래서 자고를 했을 때 이렇게 빨래줄 이렇게 묶어놔요. 그 장롱고리에. 그러면서, 연수야,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저희 열심히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있잖아, 어느 날, 짜장형이 꿈을 꿨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참 재밌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고요. 짜장형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정연수를 깨웠어요. 연수야, 정연수, 일어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랬더니 연수도 일어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또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피글렛도 깨웠지. 피글렛, 어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글렛도 일어났어요. 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디서 들리나? 짜장형과 정연수와 피글렛이 이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길을 기울여봤더니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옆방의 문을 살짝 열었더니 도깨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더니 아이가 금방 이름과 장소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침 일어나면 이러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고 삼성 슈퍼 가자. 저희가 잠깐 슈퍼에 삼성 슈퍼거든요. 삼성 슈퍼 가서 맛있는 소시지 먹고, 그래서 광장서적 가자. 광장서적 가서 연수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은행 가자. 엄마가 은행 세금 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장소 이름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제가 이름과 장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옷은 제가 옷장을 만들었거든요. 옷도 꽤 종류가 다양해요. 양말까지, 옷걸이라는 단어까지, 옷과 관련된 거 모두 옷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작게 했어요. 저희 집 이 칸 이렇게 다 들어가는 옷 종류가 20개가 넘는데 저희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나딘군을 저기를 작게 이용했는데요. 직사각형이거든요. 색종이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밑에 접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이게 옷장이에요. 이 옷장은 원피스 옷장이에요. 원피스 글자만 원피스 옷장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옷장 놔두고 옷장 한 4개 정도 이렇게 깔아놓고 카드도 4개 정도 이렇게 깔아놔요. 연수야, 우리 옷장 정리놀이 할까? 그래요. 그러면 좋아. 그래요. 그럼 자, 엄마가 원피스, 드레스, 양말, 양복 이 중에서 연수가 원피스는 원피스 옷장에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연수가 이 옷장 정리 잘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 연수가 네 해요. 좋아. 원피스 정리해줄래? 그러면 연수가 막 찾아요. 똑같은 글자 찾거든요. 그러면 이 원피스를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도 연수가 이렇게 안 보이게 집어넣어요. 한 번에 더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수야,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옷장 문을 열어보고 이 옷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네? 그러니까 예쁘게 원피스가 보이게 원피스 넣자.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더 노출하게끔 이렇게 해서 옷장 놀이를 통해서 옷 정리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랑 음료는 레스토랑 놀이를 했었거든요. 레스토랑 놀이는 이렇게 제가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메뉴판 연수 레스토랑이에요. 이 레스토랑 메뉴판을 펼쳐보면 음식 종류 이름이 쫙 들어가 있어요. 김밥, 피자, 라면. 이거 쉽게 이렇게 연수가 충분히 알고 있는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음식들을 했었고요. 옆에는 음료수 이름들이에요. 아이스크림, 포도주스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애가 소꿉놀이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그 소꿉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색종이, 종이풀, 가위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레스토랑 놀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엄마 준비물 챙겨올게 해서 다 챙겨온 다음에 자, 이제 엄마가 주인할까? 연수가 주인할래? 누가 음식 만들까? 연수가 자기가 만들겠대요. 그래서 만약에 연수가 한다고 하면 연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연수가 엄마가 먼저 해볼게. 손님, 저희 집 레스토랑 얼마나 맛이 좋은데요. 저희 집에 김밥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요. 이 라면 막 국물이 끝내줘요.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도 글자에 더 노출, 이건 카드를 안 만들고 이걸로 했었거든요. 한 번에도 더 노출시켜줄게. 막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럼 아이가 이제 익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 색종이를 다 펼치고 나머지 색종을 길게 잘라서 거기에 이렇게 풀로 붙여서 길게 김밥 밑듯이 넣고 똘똘똘똘 말고 가위로 이렇게 사또사또 자르면 김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목마르다. 녹차도 주실래요? 여기 녹차 있네. 그래서 녹차 설명 쫙 들어가면서 녹차가 피고 모양이 그렇게 좋다면서 이 녹차가 이러면서 하면 아이가 또 녹차에 노출된
그 횟수만큼 금방 글자를 익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놀이를, 레스토랑 놀이를 통해서 음식, 음료 이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악기 있잖아요. 저희 연수 그때 아마데우스 클래스 문화센터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집에서 악기 뭐 탬버린 그 세트가 있잖아요. 문구점에 5,000원 정도 하는 그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트마다 저는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카드도 마찬가지로 장롱에 매달았고요. 그래서 연수야, 엄마 아침 일어났어요. 연수가 저기서 아까 너무 맑고 고운 소리가 들려요. 트라이앵글 띵. 예쁘지? 바로 트라이앵글 소리예요. 딱 짚으면서 장롱에 트라이앵글. 그러면서 그 트라이앵글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놀이 자기가 평소에 하면서 그 트라이앵글 한 귀퉁이에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이 라벨지를 붙였는데 한쪽만 찍찍하기 때문에 양면을 다 이렇게 앞뒤로 다 돌려도 트라이앵글이 보이게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연주할 수 있게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들고 왔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악기 이름을 금방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물건은요. 저희 집은 전자대리점 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연수가 전자대리점에 몇 번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잘 안 떠오르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집에 한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놀이면서도 이걸 익힌다는 걸 아이가 인지하더라고요. 내가 이 놀이를 통해서 이걸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면 냉장고 앞에 여기 눈높이에 붙이고 뭐 텔레비전도 붙이고 오디오도 붙이고 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다 갑자기 어느 날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연수가 재밌게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냉장고네 냉장고 하면서 냉장고 문 열면서 냉장고 문 열어야지 냉장고 그저 치면서 냉장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붙일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숟가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각 티슈를 다 뽑고 나서 쓰고 나서 두 통을 이렇게 스티치로 연결해서 커다란 주사위 네모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 아이들 어릴 때 봤던 카드 있잖아요. 뭐 크게 그림 나오고 뒤에는 글자 써있는 카드 그런 카드들을 제가 찍찍이를 이용해서 그 붙여서 주사위 위에 붙이고 이 라벨지를 이용해서 밑에 이름을 써왔어요. 숟가락이라면 숟가락 그림 밑에 숟가락이란 글자를 제가 써왔어요. 그래서 커다란 주사위 이렇게 던지면서 나오는 거 숟가락 나왔네 하면서 숟가락 한번 짚어주는 식으로 놀이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의도로 이 주사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몇 번 하지 않고 시들한 거예요, 애가. 라벨 뜯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라벨 잘 뜯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애가 끊임없이 만들면 뜯고, 저는 또 붙이고, 연습 또 뜯고. 근데 이렇게 반복하니까 정말 금방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출 빈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았고, 연수 현지 물건은 이제 카드에 왜 육아책 보면은 뭐 우유병, 유모차 그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카드에다가 이렇게 앞에는 그림을 붙이고 뒤에는 유모차라고 썼어요, 글자를. 그렇게 해서 연수에게 카드 뒤집기 놀이를 했어요. 이렇게 탁탁 뒤집어서 연수, 여기는 현지 물건, 여기는 연수 물건. 그래서 누가 많이 자기 물건 뒤집나 이렇게 해서 제가 현지로 그때 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지가 되어서 자 그림이 누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기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뒤집으면서 저는 제 건 신경 안 써요. 아이 뒤집는 글자 보면 글자가 처음에 먼저 보이게 해도 되고 그림이 보여있게 해도 되는데 딱 유모차를 뒤집으면 유모차 뒤집었네. 난 연수 거 설명하기 바쁜 거예요. 연수 유모차 뒤집었네. 접시 뒤집었네. 숟가락 뒤집었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이가 이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물건 현지 이제 바꿔서 연수가 자기 지겨우니까 현지 물건 연수가 뒤집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첫 문자를 끝냈습니다.